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었죠. 벌써 지금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이 4.15 총선 부정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부여 개표소에서 개표 사항표를 찢어버린 선관위 관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저는 4.15 총선은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을 살 만한 짓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부여 개표소에서 선관위 한 관계자가 개표 상황표를 찢은 사실이 CCTV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게 21대 총선 부여 개표소 그 내부 사진입니다. 부여 개표소는 그렇게 크지 않죠. 지역 자체가 조그맣고 그러다 보니까 개표장에 사무원이나 참관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경우도 겨우 기껏 해봐야 3대 운영을 했을 정도로 작은 개표소인데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봅시다. 바로 그 짤막한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그 부여선관위의 한 그 유튜버가 집요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CCTV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CCTV 영상에 그 보면 부여 개표소의 한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 상표를 찢는 장면이 잠깐 남겨진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개표 상표를 가져와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선관위 직원이에요. 딱 찢으라고 이렇게 그 손으로 하니까 지시하니까 바로 찢어버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선관위 선거 계장이에요. 여기. 자, 찢으라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찢어라. 이렇게 찢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기술협조요원인 사람입니다. 기술협조요원. 협조요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개표상표를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 개표상표라고 하는 것이 이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개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투표지 분류기라는 그 기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제 후보자별로 얼마나 얻었는 득표수가 인쇄돼서 개수까지 돼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수기로 개표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개표 상표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책임 사무원의 그 서명하는 데가 있고 심사집계부 그 책임 사무원에 또 서명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맨 밑에 보면은 위원들이 검열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게 돼 있고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딱 찍으면 바로 이제 이 개표상표는 표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 개표 상황표에 의해서 근거해서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 판가름이 나고 그걸로 그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서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바로 이 직원이 이 그 부여선관위 선거 개장의 몸짓의 신호에 따라서 찢어버립니다. 개표상표.
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그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 사람이 민주당 쪽 사람이었는데 시의원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의 그 문제를 내부에서 그 내부 고발을 하면서 결국 민주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미래통합당 21대 대전 유성구 그 후보로도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그랬다가 당협위원장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개표 조작, 개표 부정 뭐 관련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당협위원장 자리에서까지 쫓겨난 상황이죠. 근데 이 사건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에다가 그 해당 선관위 위원장, 그 다음에 선거계장, 그 다음에 이제 성명불상자인 아까 그 찢어버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두루 취재를 하면서 김소연 변호사하고도 뭐 통화를 해봤고, 또 이제 부여선관위 그 선거계장과도 두 차례 통화를 해봤고, 뭐 두루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는지 좀 규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부여선관위 그 선거계장의 해명은 이렇더라고요. 자신은 개표상표를 찌질하고 지시한 바는 없다. 그곳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아까 그 부스가 이제 바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라는 개표장의 한 부스입니다. 거기가 이제 정체되는 것 같아서 가봤다. 그러니까 개표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뭔가 일이 있어서 계속 지체되는 모습을 보고 가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봤더니 재분류,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분류를 했고, 분류가 제대로 되니까 그 기술 협조 요원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개표상표를 그대로 놔두면은 오히려 어떤 것이 진본인지, 그러니까 개표상표가 두 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첫 번째 1차 분류하면서 출력됐던 그 개표상표를 찢어 뜯도록 하는 그런 설명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타당한 것 같아서 동의하는 몸짓을 취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거 계장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 찢어버린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표 사무원도 아닙니다. 부여 선관위가 자체 선정한 기술협조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협조 요원은 보통 그 투표지 분류기 제작 업체 사람이 기술협조 요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경우는 한틀 시스템, 미루 시스템 이 두 군데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서 말하자면 그 기술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그 고장을 나면은 그 현장에 있다가 그것을 그런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고장이 나거나 에러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기술협조 요원이 업체에서 파견된 사람도 아니고 컴퓨터 어떤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농사 짓는 그냥 시민이래요. 일반 시민. 근데 한 16년 정도, 15년 정도 그 선관위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해왔대요. 그래서 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안 돼요, 나름. 그래서 기술협조 요원으로 자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술협조 요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투표지 분류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표상표를
찢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선거 개장에 그 찢으라고 하는 그 동의가 됐든 지시가 됐든 몸짓의 신호에 따라서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여 선관위 선거 개장의 경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 훼손이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재분류, 그러니까 1차 분류한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분류할 경우에, 그건 이제 재분류라고 하는데, 다시 분류할 경우에 그 1차 출력된 개표상표 있잖아요. 그거는 제거해버려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고 하는 그 편람이 있거든요. 그 편람에 따라서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업무를 합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그 지침이죠. 말하자면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낸 표준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에도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다시 분류기를 돌리는 그런 경우 1차 출력되어서 나온 개표상표를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서 훼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개표의 절차를 보면은 계안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안부가 끝나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 그 다음에 위원검열석, 개표상황표 확인석, 위원장의 마지막 최종 그 점검과 공표,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치의 한 오류나 어떤 그 왜곡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 그 단계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출력된 개표상표, 그걸 공문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앞서 여기서 재분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분류가 1차 분류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책임사무원이 이 사람입니다. 책임사무원. 쭉 보니까 이게 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표 다발에 표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A 후보 다발에 B 후보 거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자, 이 참관인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고 이걸 지켜본 사람들인데, 예, 이제 정진석 후보 측 그 참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 참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투표지 분류기가 자꾸 막 그 표들이 섞여서 나오더라. 섞여서 나오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섞인 표가 이제 홈표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의 제기를 했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된 거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홈표가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선관위 주장은 그게 아니라 군소 후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출마를 하다 보니까 군소 후보 맨 마지막 정연상 후보라는 사람. 그 후보자가 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개 포트를 이렇게 포켓을 설정을 하는데 12개 중에서. 근데 이제 맨 마지막 2개는 그 미분류표라고 하는 포켓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정연상 후보의 경우는 그 군소 후보니까 2개를 안 두고 하나만 하고 미분류표의 포켓 중에 하나를 정연상 후보 거로 지정을 했는데, 이 묶는 개표사무원이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표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류표와 정연상 후보 표 다발을 같이 그냥 묶어가지고 미분류표로 섞었다는 거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참관인은 1번 후보와 2번 후보, 그러니까 1번 후보표가 2번 후보표, 그러니까 박수현 후보 표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표에 1번 후보표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주장이. 그래서 재분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홈표가 나왔다는 주장, 안 나왔다는 주장, 그러니까 밴딩 과정에서 실수다. 뭐 그건 계속 그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상만으로는. 그러나 영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린 행위죠.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수 개표소에서 이때는 그 선관위, 여수 선관위의 관리계장이 그 관내 사전투에서 62매의 그 유령표, 그러니까 교부한 표보다 실제 그 개표를 해보니까 표가 62매나 더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그 관내 사전투표구 거기 이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거 보면 책임사무 서명까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숨겼다가 이 찢어버린 개표상표를 참관이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이것을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 찢어버린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심사집계부 확인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출력한 개표 상황표의 통계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원인 규명 후 개표를 진행함. 필요한 경우 투표지 분류 운영부에 전달하여 재분류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재분류하는 경우 반드시 최초 분류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동일한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함. 최초 분류 결과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로 재분류할 경우 개표상표의 재분류 표기 불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분류를 정확하게 하면서 왜 그런 분류가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여의 경우는 심사집계부까지 가지 않은 심사부 집계부 직전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재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투표지 분류기 자 그러면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을 했는데 관련 법령을 한번 봅시다. 고발한 법령 중에 이제 하나가 형법 141조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도 이런 형법이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런 형법이 근거해서 이번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244조 선관위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보면은 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유인 이런 거 쭉 있고 그다음에 245조 1항 이하를 소요 교란하거나 투표용지, 투표지, 투표 보조 용구, 전산 조직 등 선거 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 인장, 선거인 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앞서 찢어버린 사람이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령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일반인의 선거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적용 대상은 누구냐? 선관위 직원인 선거계장과 선관위 위원장까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보십시오. 선거 사무 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적용은 조금 적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그 공무원 선거 관계자들을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처벌 조항인데, 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조항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발 법조항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장에다가 명시하지 않은 그 법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록물법인데요. 거기 보면은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한 자에 대해서 멸실한 자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있고, 또 이제 불리한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중을 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 전자이미지 서명, 문서 서명 또는 행정 전자 서명을 포함해서 이제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결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찢어버린 그 기술협조요원이 찢어버린 그 개표사항표에 책임 사무원의 서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책임 사무원의 서명이 있었다면은 결재 행위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선관위 주장은 책임 사무원의 서명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개표 사항표가 남아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규명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그 선거 담당관과 좀 오래 통화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명이 이루어져서 문서상의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공문서로 보기 어려운 개표상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법정에서나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려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개표 사무원도 아닌 사람이 개표에 있어서 핵심 문서인 개표 사무표를 찢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공공연히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행위를 하도록 선거계장이 그렇게 지시하는 듯한 몸짓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지침조차 아직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빨리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죄가 되느냐 마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긴 하나, 분명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 1차 출력된 개표 사항표를 남겨놨으면 오히려 그 홈표가 발생했니 안 했니 그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자료에 해당되는 문서를
폐기하고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그래서 어떤 결과,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